영어 시험을 보고 나서 피드백을 하면 좋습니다. 뭐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 피드백이라는 게 막상 좀 막연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냥 틀린 문제 고치면 되는 건가? 이래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피드백이란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5가지 기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5가지의 기둥을 세워놓고서 바라보면 전에는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자신의 약점이 명확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채로 피드백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그 5가지 기둥이 뭔지 오늘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나한테는 어떤 게 부족한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가볼게요. 단어예요, 단어. 단어가 안 부족한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 가지면 좋냐면 나의 생활 속에서 단어 학습을 하는 그 시간과 루틴을 좀 끼워 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뭐 양치할 때라던가 아니면 학교 갈 때 버스에서라던가 무언가 집어넣어야 돼요. 어떠한 활동을 할 때 단어장을 봐야 돼요. 만약에 단어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영어 점수를 올리고 싶다면요. 단어를 모르면 뭐 되는 게 없습니다. 뭘 하려고 해도 해줄 수가 없어요. 단어는 철저하게 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뭐 가장 영어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오더라도 단어가 안 되어 있으면 되게 허무하게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 소중한 시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한 거죠. 고민 없이 외우면 되는 거니까. 고민 없이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끔은 전 정말 단어가 안 외워지는데 하는 분이 있는데 정말로 극소수의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단어가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안 외워지면 덜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이상 단어를 그냥 반복하면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단어를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말했고요. 자, 두 번째 기둥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기둥, 문장 구조 파악 능력이에요. 단어를 알아봤자 어떻게 보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어떤 측면에서는. 물론 도움 되지만 꼭 필요하지만 단어만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수능, 모의고사, 영어, 지문에 나와 있는 영어 문장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막 원서를 읽거나 인터넷 뉴스를 읽거나 하면 되게 다른 걸 느껴요. 뭐가 다르냐면 문장 구조가 간단하죠. 근데 수능이나 모의고사 영어 문장들을 보면 와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좀 인공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싶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자, 이거를 비판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잘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문장 구조를 잘 말 그대로 헤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문장을 봤을 때, 아, 이만큼이 주어구나. 이만큼 꾸미는 말이구나. 이거 병렬 구조구나. 이런 거가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이러면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하시고, 이번에 시험 봤을 때 문장 구조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앞으로 그 부분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자, 세 번째 기둥은 뭐냐면요.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단어랑 문장 구조였잖아요. 이게 해석입니다. 해석. 해석 실력. 근데 해석이 되더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세 번째 포인트예요. 약간 국어적인 건데 결국 무슨 말인지 알아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자, 단어 다 알고 문장 구조 다 알아요. 해석을 쓸 수가 있어요. 번역으로. 그런데 뭔 소린지 몰라요. 그러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이거는 근데 영어적인 영역이 아니라 국어 포인트입니다. 국어. 그래서 이걸 대비하겠다고 국어 공부를 하는 거는 물론 도움 되겠지만 좀 과할 수 있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으시죠? 이렇게 해보세요. 영어 문장을 볼 거 아니야. 아무튼 공부할 때. 그러면 평소 하던 대로 뭐 문장 구조 파악하고 번역하고 좋은데 멈추지 말고 그 다음 단계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뭐냐?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와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영어가 아니죠. 근데 이거 자체만으로 달라집니다. 이 시도를 해보는 것 자체만으로 달라져요. 왜냐면 결국은 영어가 언어인데 이거를 대부분 망각합니다. 왜? 눈앞에 있는 문장을 문법적으로 분석하고 번역을 해야 되니까 이거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이게 언어라는 거를 물론 알지만 실제로는 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다시 일깨우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치 국어처럼 한국어처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포인트였고 네 번째 기둥을 말씀드릴 건데 네 번째는 그거예요. 축구로 치면 골 결정력. 자, 지문을 보고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적인 허들도 넘고 국어적인 허들까지 넘은 거예요. 이제 이해를 다 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답을 잘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답이 실제로는 4번이었는데 내가 2번, 4번 중에 고민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4번을 못 고르고 2번을 고르게 된 거죠. 자, 2번과 4번은 겉보기 굉장히 비슷하고
그쵸? 그러니까 이미 1, 3, 5번은 답이 아닌 걸 알아차린 거예요. 근데 2번, 4번은 되게 비슷한데 이 판별을 잘 못해가지고 결국 틀려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은 이런 걸 해야 돼요. 그 2번과 4번 선택지만 봐야 돼요. 서로. 그 서로 무슨 차이인지를 좀 의식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영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선택지가 영어로 돼 있으면 영어 포인트가 들어가긴 하지만 아무튼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거고 결과적으로 선택지 사이의 차이를 좀 신경을 써봐야 돼요. 그러면 그 차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보통 제가 약분한다고 표현하는데 좀 같은 거 지우다 보면 차이점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이 남을 텐데 이 차이점이 글 속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는 거. 이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좀 늘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영어 실력 외적으로도 그 객관식 선택지를 판별하는 실력 이 자체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각보다 중요한 게 많아요. 그런 경우가. 다 이해해 놓고서 결국은 그 판별력이 약해서 오답의 함정이 잘 빠지는 사람들은 정말 가장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부터 의식을 한 상태로 이거를 연습해야 됩니다. 선택지 판별 훈련 연습해야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죠? 그 두 가지 차이점을 놓고 비교해봐라 이거였는데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답이 1, 3, 5번이 아니라는 거 알았다고 했잖아요 아까. 근데 그래도 이게 왜 아닌지를 명확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동생이나 부모님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친구한테 아니면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시켜보면 학생들이 좀 만만하게 여깁니다. 에이 쉽죠. 다 알아요. 이런데 막상 써보라고 하잖아요. 말해보라고 하잖아요. 말 못해요. 이 표현하는 것까지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는 거는 자기가 알긴 알아도 좀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매한 거를 명확하게 만들어내면서 그게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선택지 판별 실력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률을 올리려면 반드시 내가 확실히 아니라고 지웠던 선택지도 이게 왜 아닌지를 명확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마지막입니다. 5가지 있다 그랬죠? 5번째 기둥은 뭐냐? 시간 관리입니다. 이것도 억울해요. 시간만 무제한이었으면 다 풀었는데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못 푸는 케이스.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자, 저는 시험이, 그러니까 어차피 모의고사도 어디 안 들어가죠. 수능이 중요한 거잖아요. 한 달, 2달 남은 상황이 아니라면 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내려놔야 된다 생각해요. 일단은 앞에 1, 2, 3, 4 4가지 기둥이 좀 부족하다면 이거를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웬만큼은 올려놔야 그 다음에 시간 관리에 신경 쓰는 게 의미가 있어집니다. 만약에 앞에 거를 좀 별로인 상태로 시간 관리를 신경을 쓰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앞에 거를 별로 잘 못하게 돼요. 그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별로 없는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잡스킬이 생기고, 그쵸? 안 좋은 습관이 생기고 이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을 무제한이라고 가정하고 평소에 연습할 때도 느리게 하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걸 일단 하잖아요. 나중에는 그거를 빠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안 바뀌는 거죠. 근데 시간을 딱 고정시켜 놓고 나는 시간 내에 풀어야 돼.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그러면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요? 되게 막 얕아져요. 잡스킬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당장 오를 수는 있어요. 조금. 근데 그게 한계입니다. 다른 길이에요. 다른 길. 아예 맞는 길로 가야 돼요. 처음부터.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시간 관리는 일단은 그렇게 마음을 좀 먹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일 당장 시험이면 시간 관리 무시할 수는 없죠.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면 대신 내가 볼 때 확실히 답이 아닌 거를 지울 수 있으면 좋죠. 그걸 지워놓고서 별표 치는 거예요. 또 별표가 여러 개 있으면 헷갈리니까 별표 한 다음에 1, 별표 한 다음에 2 이런 식으로 내가 몇 개를 넘어갔는지를 좀 알 수 있게 스킵을 하면서 푸는 연습을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이거는 좀 임시적이긴 합니다. 나중에 결국 실력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빨리 풀 수 있는 거 처리해 놓고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어려운 걸 고민하고 이런 걸 해야 돼요. 왜냐면 이런 거 본 적 많으실 텐데 수능 영어 모의고사 영어 난이도가 좀 들쭉날쭉해요.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쉬었다가 어렸다가 또 뒷장이 더 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걸 먼저 골라서 푸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맞잖아요. 나중에는 더 잘해지면 골라서 푸는 것보다 당연히 순서대로 가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내가 지금 부족하면 당연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쉬운 걸로 골라 푼 다음에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걸 보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런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5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문장 구조 파악 능력, 세 번째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국어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아내는 것, 네 번째
골 결정력처럼 그 선택지를 판별하는 실력, 그다음 마지막은 시간 관리. 그래서 이걸 관점으로 점수를 매겨보세요. 나는 이 항목이 몇 점이고 이 항목이 몇 점인 것 같아. 스스로 그냥 100점이라고 치고 아니면 뭐 상중하라고 치고 매겨보세요. 대부분 다 복합적인 원인이겠지만 그래도 보일 겁니다. 내가 더 유난히 약한 포인트가 보일 거예요. 이게 시작이죠. 이걸 알았으면 그거에 맞춰 갈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어필을 좀 하면요. 제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각종 다양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전자책, 특강 등 다양해요. 그 중에 제가 만든 전자책 중에 그 724개의 결정적 단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유난히 학생들이 이거를 모르더라. 이거를 알면 확 실력이 올라가는데 그런 단어를 제가 모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장 구조 파악하는 능력은 이게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제가 최대한 단축을 시켜봤어요. 왜냐면 제가 학원을 운영할 때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실력이 부족한 학생이 들어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했는데 그거를 잘 만들어서 제가 쓰고 있는데 그거를 멤버십 회원분들께만 같이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 90분 만에 문장 구조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드리는 특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전자책을 또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어로 된 영어 문제예요. 즉 문해력이 부족한 그리고 선택지 판별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비록 전 영어를 가르치지만 영어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실감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주기 위해 만들었어요. 한국어로 되어 있는 영어 스타일의 지문 그리고 단 2개 선택지가 있습니다. 대신 그거는 서로 정말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답 같은데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50문제 있거든요. 그 50문제를 연습하는 자체가 굉장한 자극이 되고 실력 상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에 있어서는 이거는 무료 특강인데 제 채널 영상 중에 찾아보시면 그 수능을 앞두고서 고민 중이신 분들께 시간 단축법을 설명해 놓는 그런 특강이 몇 개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예, 아무튼 이렇게 영어 시험에는 5가지 기둥이 있다라는 거를 일단 아시고서 그 다음에 고민을 시작해 보시면 답이 명확히 보일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